자, 여러분들 지금 중국의 내수 시장이 얼마나 힘드냐면 제가 여러 가지 수치를 가져와 봤거든요. 이거를 보시면 뭐 여러분들 지금 중국 국내가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무너지고 있는지 자료들이 엄청 많은데 이걸 제가 여기서 뭐 영상을 일일이 다 보여줄 수도 없고, 그거는 제가 5월 10일 날 귀국했을 때 그때부터 또 영상 자료로 가져와 가지고 수치 그래프도 가져와서 보여드릴 테지만, 오늘은 좀 간단하게 제가 몇 가지를 얘기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중국은요 그냥 4대 도시가 있잖아. 베이상, 광선,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深圳, 이 4개 도시가 있잖아. 근데 이 4개 도시 다 볼 필요도 없어. 그냥 베이징이랑 상하이 이 2개만 봐도 이 2개 도시가 무너진다? 그러면 지방은 어떤 꼴 나는지 여러분들 뭐 얘기할 필요도 없잖아. 맞잖아요. 자, 봐봅시다. 베이징과 상하이의 3월 소비 지수라는 게 있더라고. 이게 중국말로 하자면 사회 소비품 소매 총액이라는 게 있어. 자, 동년 동기 대비, 그러니까 올해 2025년 3월이랑 2024년 3월을 비교를 했는데, 여러분들 베이징의 이 소비 지수죠. 어떻게 보면 사회 소비품 소매 총액이 작년 3월 대비 10%가 빠졌어요. 10%가 빠졌습니다. 작년에 이미 중국의 내수 시장 망하고 베이징의 몰락, 상하이의 몰락, 이런 것들 제가 엄청 다뤘잖아요. 작년도 이미 많이 안 좋아졌는데 올해는 더 안 좋아지고 있다는 거야. 상하이는 얼마나 빠졌냐? 상하이는 동기 대비 14%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수치만 봐도 왜 베이징과 상하이, 이 중심 도시의 상권들이 썰렁한지 이건 다 알만하는 거야. 그렇다고 이 영상 올라가고 나가지고 또 내가 봤을 때 이런 댓글 달릴 거야. 대웅남님 저 요번에 5월 1일 그 근로자의 날 연휴 이용해가지고 저 중국 여행 갔다 왔거든요. 저 상하이 갔다 왔거든요. 저 베이징 갔다 왔거든요. 근데 상하이랑 베이징 사람들 터져 나가던데요. 여러분들 5일절 연휴는 중국 베이징과 상하이가 중국에서 투톱으로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이는 시즌이에요. 오케이? 뭐 이번 지금 오늘이 5월 1일이니까 요번에 중국에 5일절에 뭐 베이징과 상하이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일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또 5일절에 베이징 상하이 갔다 와가지고 뭐 사람 많던데요 이러지 마세요. 뭐 그런 댓글 달려도 내가 일일이 다 대답해 줄 수가 없어. 자, 그리고 요런 통계가 있습니다. 베이징 호구, 그러니까 베이징 사람이다, 그 주민등록 등본에 베이징 사람, 이렇게 베이징 호구를 가지고 있는, 베이징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1431만 명 정도가 된대요. 그리고 베이징에서 호구 없이 살고 있는 사람은 754만 명 정도가 됩니다. 이 합치면 한 2200만 명 정도 되죠? 그죠? 대략 약 2200만 명 정도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들 이 소비 지수가 떨어진 게 어떤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냐면, 베이징의 유동 인구가 적어졌다, 베이징 인구 자체가 줄어들었다. 근데 지금 중국에서 통계국에서 낸 통계가 있어요. 동년 대비 베이징의 인구는 2만 5천 명밖에 안 줄었대. 근데 여러분들 중국이 통계 조작 잘 하잖아요. 그 통계에는 뭘 안 집어넣냐 보니까, 베이징에서 호구 없이 그리고 6개월 이하 거주하다가 떠났다가 또 다시 와서 또 일하고 왔다가,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이제 알바생들, 농민공들, 이런 사람들은 장기 거주할 수가 없잖아. 다 지방 농촌에서 올라온 사람들인데, 그럼 와서 뭐 이제 있을 수 있는 기간 6개월 정도 와서 이제 막일 하다가 또 다른 데 갔다가 고향 한번 내려갔다가 또 가족들 돌봐주고 또 다시 돌아와서 일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 이런 사람들은 아예 카운트가 안 된 거야. 그리고 출장 와가지고 베이징에서 묵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야. 그냥 일반 직장인이라든지 그런 사람들도 6개월 미만은 카운트가 안 돼. 그 사람의 수가 대략 약 500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근데 지금 그 500만 명 정도가 지금 예측하기로는 그 500몇 명 정도가 지금 베이징에서 빠져나갔다. 왜냐? 이제 베이징에 더 이상 일자리가 없고 해먹을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 소비할 사람들이 없으니까 뭐 당연히 뭐 이런 사회 소비품 소매 총액, 그냥 소비 지수라고 할게요. 사회 소비 지수, 이게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베이징 사람들이 소비력 자체가 지금 줄어들고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베이징 사람들이라 하면 중국에서는 중산층 이상이거든요. 베이징에 집이 한 채 있는 것만으로도 중국에서는 중산층 이상이야. 근데 지금 베이징 사람들이 소비력 자체가 많이 줄었다라는 분석이 있는데, 이 분석을 어디서 볼 수 있냐? 자, 또 여러 가지 통계가 있는데 그 통계 중에 베이징 사람들 소비 품목 중에 뭐가 제일 많이 올랐냐? 뭐 이런 것도 떨어지고 저런 것도 떨어지고 저런 것도 총 비율이 10%가 떨어졌는데, 근데 이제 카테고리마다 따로 따져보면 한 품목의 소비량이 30%가 증가한 곳이 있어요. 그게 뭐냐?
중국 3월의 금품 소비량이 28.5%가 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들, 이 나라 경제가 어떻든 간에 돈이 있는 사람들은 뭐 먹고 살 거든 다 먹고 살고 기본으로. 하지만 나라 미래가 불안하니까 금을 미친 듯이 사들였다 이거지. 금품 소비량이 28.5%가 올라갔어요. 돈 많은 사람들은 금을 모으고. 근데 여러분들, 나 저번에 싱가포르 왔어도 제가 그거 보여드렸잖아요. 싱가포르 지금 백화점 가잖아. 무슨 뭐 1층, 2층, 뭐 화장품층, 패션층, 다 사람들 없거든? 근데 금품층 있잖아. 주얼리층. 금 파는데 거기는 사람들이 바글바글 해요. 싱가포르도 그래. 사람들 금을 엄청 사들이나 봐. 물론 중국 사람들이 원래부터 금을 많이 좋아하긴 했죠. 그런데 금품 소비량이 작년 동기 대비 30%가 늘었다? 이거는 뭔가를 설명한다 이거죠. 금만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사들이고 다른 것들은 안 사고 있다 이거잖아. 이건 말 그대로 사회의 불안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만큼 중국 경제의 미래에 대해서 자신이 없다 이거야. 뭐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들, 한국도 금 사직이 많았잖아요. 한국도 한국 사람들 지금 한국 경제의 미래에 대해서 자신감 없잖아. 그래가지고 금 많이 사 모으고 막 안전자산 달러로 가고 뭐 부동산 사고 한국 돈 가지고 있기 싫어가지고. 왜? 이 한국 돈은 나중에 값어치가 확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거랑 똑같은 거야. 지금 중국 국민들도 지금 중국의 경제에 대해서 자신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은 다 금 사 모으고 돈 없는 사람들은 허리 쫄라매서 금을 사든가 아니면 아예 돈을 안 쓰다 이거지. 쓸 돈도 없고. 금품만 30% 늘었어. 다른 거는 다 떨어졌어요. 자, 다른 카테고리를 볼게요. 일단 요식업 쪽. 이거는 너무 많이 떨어져가지고 이건 자세하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일단 나가서 외식하는 사람들도 찾아볼 수가 없고, 중국의 유명한 식당들 지금 다 문 닫고 있지. 심지어 미슐랭 이런 것들도 다 문 닫아. 버틸 수 있는 게 싼 음식들. 2,000원에 배부르게 먹는다. 이런 뷔페. 이런 것들. 그냥 정말 그런 것만 버티고 있고, 아니면 정말 진짜로 유명했던, 그리고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은, 그리고 가격이 적당한 이런 식당 아니면 지금 다 문 닫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중국에서는 그 가짜 음식 때문에 난리야. 몸에 해로운 음식들. 화학 재료가 너무 많이 들어간 식재료들. 농약이 너무 많이 묻어있는 식재료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중국 난리거든.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웬만해서는 외식을 안 하고 이제 다 집에서 해 먹어요. 그래서 또 무슨 소비가 늘었나? 그게 늘었어. 식용유 쪽, 량요, 식용유 쪽의 소비가 또 한 개 늘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식당들이 문 닫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식용유의 판매량이 늘었다? 그건 이제 개개인에서 다 식용유 사가지고 집에서 해 먹는다 이거야. 나 같아도 나 지금 중국 가면 절대 외식 안 할 것 같아. 아니 지금 요리를 볶아 왔어. 야, 이 요리에 쓴 식재료 안에 여기 호르몬을 넣었는지 안 넣었는지, 아니면 이 고기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아니면 이 야채 안에는 황산구리가 묻어있는지 안 묻어있는지 누가 알아? 난 절대 못 먹을 것 같아. 그리고 또 어떤 소비가 빠졌냐면, 자 여러분들, 통신기기. 여러분, 그러니까 핸드폰이죠. 핸드폰. 작년 동기 대비 38.2%가 줄어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중국 애들도 새로운 거, 신상 사는 거 엄청 좋아해. 폰 막 1년, 2년 안 돼가지고 신상 나오면 바로바로 바꾸고 그래요. 근데 작년 대비 38.2%가 줄었다 이거야. 이제 옛날에 돈 많이 벌고 중국 경제 좋을 때는 바로바로 바꾸고 최신 폰 쓰고 막 외식 막 하고, 이제는 못 그러고 있다는 거야. 허리띠를 졸라 매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폰 2년 썼는데 바꿔야 되는데 더 쓰지 뭐, 이렇게 되는 거야. 이제 안 사. 그러니까 옛날엔 그랬어. 옛날엔 아이폰 새거 한 개 나오면 줄 서는 사람도 대신 줄 서는 알바까지 세워가면서 막 사고 그랬잖아. 근데 여러분들, 작년 동기 대비 핸드폰, 통신기기 소비량 38.2%가 줄었고, 그 다음에 사무용품 소비량. 사무용품 소비량이 작년 동기 대비 21.2%가 줄었습니다. 이거는 중국의 여러 회사들이 파산을 하고 있죠. 문 닫고 있고, 그 다음에 외국 자본들, 외국 회사들 싹 빠져나가고 있죠. 아이폰 공장도 지금 옮기고 있고, 폭스콘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거의 지금 다 나간 걸로 알아. 폭스콘 나간 그 도시에 지금 폭스콘 나가지 말라고 와서 막 무릎 꿇고 빌고 난리도 아니었어. 왜냐? 그 도시에 폭스콘이 나가잖아. 그 도시는 망하거든. 그러면서 지금 버티고 있는 회사들도 여러분들 감봉을 하고 있잖아. 많게는 월급이 50%까지 깎아버려. 그런 회사가 사무용품을 막 사서 쓰겠어요? 야, A4 용지도 금면 썼으면 그 뒷면도 한 번 더 써. 야, 니들 호치키스 함부로 쓰지 마. 야, 니들 잉크 쓸데없는 거 프린트 하지 마. 충분히 이럴 수 있잖아. 회사에서 이런 비용들 절감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사무용품 소비 작년 동기 대비 21.2% 줄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것도 줄었습니다. 중국 사람들, 여러분들 중국 사람들 이거 좋아하잖아. 자동차. 여러분,
중국에서 무슨 샤오미에서 차 나왔다, 뭐 어디에서 차 나왔다, 최신 카 나왔다. 중국 사람들이 그거 다 받아줬잖아. 다 사줬잖아. 뭐 하루 만에 뭐 15만 대 완판 뭐 이런 거. BYD 뭐 샤오미 뭐 중국 사람들 그거 다 받아냈잖아. 여러분들. 자동차 소비 작년 동기 대비 20.2%가 빠졌습니다. 자동차 시장도 빠졌고, 여러분들 올해가 진짜 작년에도 이미 중국 내수 경제 망했다, 중국의 몰락, 중국 경제 끝났다, 작년에 이미 이런 기사들이 수두룩하게 떨어져 나왔는데 지금 올해가 더 처참해. 야, 이게 바닥이구나 라고 알았는데 올해는 지하로 떨어지고 있는 거야. 능계 금소비 28.5%, 그 다음이 아까 식용유. 근데 식용유 능계 한 1점 몇 프로밖에 안 들었어. 그 외에는 다 마이너스 소비에. 그 중에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가전제품 동기 대비 6.7% 빠졌습니다. 가전제품. 그러니까 이것만 딱 봐도 사람들이 지갑을 닫고 혹은 지갑을 닫는 게 아니라 이미 쓸 돈이 없다라는 뜻이죠. 그게 베이징이야. 중국에서 제일 잘 사는 일선 도시 베이징의 통계가. 베이징이 이 정도면 여러분들 다른 데는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그만큼, 그러니까 내수시장이 그만큼 쪼그라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수시장은요, 중국이 가지고 있는 마지막 카드 중에 몇 개 중에 한 개예요. 그 중에 한 개가 히토류. 근데 히토류 지금 썼죠? 미국이랑 관세 전쟁에서. 근데 여러분들, 오늘 뭐 미국이랑 우크라이나 그 광산 채굴 히토류 개발 그거 협정 맺었잖아. 그리고 이미 미국은 옛날부터 그 히토류 의존도를 중국에서 점점 낮춰가고 있었어. 일본도 마찬가지야. 옛날에 중국이랑 일본이 뭔가 사이가 안 좋을 때 중국에서 그 카드를 한번 썼었어. 야, 일본에다가 히토류 수출 금지 이걸 썼었어. 그때 일본은 어쩔 수 없이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요. 일본 그때 바짝 엎드렸잖아. 그러면서 그때부터 일본도 히토류의 중국 의존도를 점점 낮춰가고 있고 이미 많이 낮춘 상태고, 그러면서 지금은 이제 중국이 그 히토류를 무기화 못하게끔 점점 더 낮춰가고 있는 거고, 지금 미국이 뭐 그린란드랑 우크라이나 거기를 넘보는 게 뭐야? 거기도 히토류 매장량이 어마어마하거든. 물론 단가는 그래도 중국 못 따라간다라고 하는데 중국한테 목 잡혀가지고 뭐 흔들리는 것보다 낫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히토류의 이 매장량은 전 세계적으로도 많아. 여러분들, 막말로 한국에도 있어. 근데 이 히토류를 이런 그냥 덩어리 된 광석 안에서 얘도 빼내고 얘도 추출해내고 얘도 추출해내고 이거를 따로따로 순도 높게 추출해내는 게 그게 어려운 거지. 어느 나라다 가도 히토류는 다 있어요. 그런데 이제 히토류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이제 환경이 많이 오염이 되고, 뭐 이런 문제 때문에 꺼려 하면서 중국은 약간 그런 환경에 대한 이런 규제들이 느슨하기 때문에, 그리고 중국은 싼 인력으로 그거를 대량으로 생산해내기 때문에 야, 그래 뭐 저렇게 싼데 저거 쓰지 이랬을 뿐이지. 다른 나라들도 물론 뭐 나중에 야, 나라가 망하려 하는데 환경 신경 쓸 시간이 어디 있어. 야, 그린란드 파. 야, 베트남에서도 야, 우리도 파. 우크라이나에서도 파. 야, 막말로 대한민국도 야, 38선 거기 파. 필요하면 그래야지 뭐 어떡해. 중국한테 목줄 잡혀가지고 흔들리는 것보다 낫다 이거야. 자, 그러니까 베이징뿐만 아니라 중국을 대표하는 지금 각 1선 도시들도 지금 베이징이랑 비슷한 상황이고, 그럼 2, 3선 도시들은 더 이상 할 말 없겠죠. 지금 중국의 내수시장은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한창 일해야 될 나이에 청년들은 그냥 강제로 백수 생활하든가, 아니면 이제 좀 사는 집안이다. 그러면 이제 캥거루족. 부모님한테 빌붙어서 살든가. 아니면 집도 못 살고 일자리도 없다. 그럼 아예 그냥 3, 4선 도시, 4, 5선 도시로 가가지고 완전 싼 물가에서 그냥 소확행을 즐기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생각해보니까 탕핑의 정확한 한국식의 표현은 약간 소확행인 것 같아. 뭐 예를 들면 그렇게 이제 돈이 없으니까 적은 돈으로도, 예를 들어서 난 원래 월세가 50만 원짜리 도시 집에서 살다가 난 이 50만 원으로 차라리 월세를 2만 원짜리를 살고 생활비를 20만 원만 쓰면 난 이 30만 원 남은 걸로 이걸로 몇 달을 더 살 수 있어. 약간 이런 소확행, 이런 거를 즐기면서 4, 5선 도시로 가가지고 살고 있는 중국 청년들도 많고,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이미 중국과 미국의 관세 전쟁 때문에 중국에는 일자리가 1,000만 개가 이미 사라졌다는 얘기도 있어요. 여러분들 요즘 한국에 공기 좋죠. 공기 좋지. 왜 좋은지 알아요? 간단해요. 중국의 공장이 돌아갈 때 미세먼지는 생겨요.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지금 중국의 그 공장에서 만들어낸 물건들을 해외로 못 뿌리고 있어. 덤핑을 못 하고 있는 거야. 그럼 창고에 쌓여있고, 여러분들 항구에 컨테이너가 원래 2, 3층까지밖에 못 쌓는데, 근데 지금 그 컨테이너가 8층을 쌓여져 있대요. 해외로 못 나가고 있어. 그러면
안 팔리니까 더 이상 만들 필요도 없는 거 아니야. 그럼 공원은 이제 공장은 이제 쉬고 있고,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집으로 보내고 강제 휴가 가고, 공장 안 돌아가니까 공기 좋아지는 거예요. 지금 중국의 그런 싼 제품들 재고 떨이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내부에서는 뭐가 일어나고 있느냐? 끝없는 디플레이션. 지금 전 세계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물가 너무 오른다 이러고 있는데, 중국 내부에서만 지금 디플레이션이에요. 그 싼 물건들을 낮춰서 싸게 팔려고 해도 안 팔리니까. 중국만 지금 디플레이션이야. 그래서 지금 중국에 무슨 여행이 유행을 하고 있냐면, 이런 수요가 있어. 그러니까 지금 중국 안에서는 물가가 지금 엄청 싸단 말이야. 외국인들이 한국에는 이런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유럽이나 그 중국 주변에 중동이라든지 아니면 또 저쪽에 동남아라든지 좀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중국으로 여행을 가잖아. 갈 때 빈몸으로 가는 거야. 진짜 아무것도 안 가지고 가. 빈몸으로 여권 한 개 딱 들고 가는 거야. 딱 들고 가가지고 일단 거기서 캐리어부터 한 개 사. 캐리어 싸니까, 모든 물건이 다 싸니까. 하지만 중국의 물건들이 그렇게 싸지면 이거 물건들이 가격 대비는 또 괜찮거든. 캐리어를 일단 사가지고 거기에 이제 중국에 필요한 싼 물건들을 이제 다 채우는 거야. 그 캐리어 안에 싹 다 채워가지고 그거를 이제 비행기에 싣고 다시 돌아오는, 이런 유행이 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이미 중국에 그렇게 공장에서 일자리가 많이 사라지고, 그럼 공장이 안 돌아가면 그 주변의 상권들, 식당, 이런 사람들 다 죽겠죠. 그냥 다 같이 죽는 거야. 지금 그런 상황인데, 엎친 데 덮친 격에 뭐가 또 일어나고 있느냐. 여러분들, 이번에 중국의 7월 달에 여러분들 대학생 졸업생이 1076만 명이 졸업합니다. 와, 안 그래도 지금 중국의 일자리는 1000만 개 단위로 사라지고 있고, 사람들 일자리 없어가지고 다 잘리고 있는 와중에, 지금 요번 여러분들 7월 달에 얼마 안 남았죠. 2달 남았어. 7월 달에 중국 대학생 1076만 명이 졸업합니다. 이 대학 졸업생 수는 전년 대비 167만 명 증가하여 사상 처음으로 1000만 명을 돌파한 상황입니다. 사상 최대치야. 왜? 그때 그렇게 많은, 그 시절에 그 많은 학생들이 다 태어났으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2000년 초반에 태어난 애들이겠죠, 그죠? 얘네들 일자리 어떻게 할 거야? 그래가지고 대학생들이 대학 졸업하자마자 우리는 실업자다. 취준생이 아니야. 그냥 실업자인 거예요. 이 얘기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1076만 명 중에 취업 얼마나 될 것 같아요? 10만 명? 10만 명 될까? 1% 취업 될까? 거기서 진짜 상위 1%의 두뇌를 가지고 있는 애들은 취업은 되겠지. 그 밑으로도 많이들 취업은 될 거예요. 그래도 10분의 1은 취업되지 않을까. 하지만 그 월급, 지금 대학생 졸업생들 취직하잖아요. 월급이 한국 돈으로 30-40만 원이야. 그거 받으면서 일할 수 있어? 야, 내가 20년 공부해가지고 내가 이 돈 받으려고 일하려고 했나. 누구나 다 이런 생각이 들 거야. 야, 월급보다 내가 대학생 때 한 달에 받던 용돈이 더 많다. 에라이 씨. 일 안 하는 애들 있을 거예요. 얘네들은 말 그대로 링링호 애들이야. 00년대생 애들은, 얘네들은 그렇게 뭐라 해야 되지? 고생을 하면서 자라는 세대가 아니야. 태어나자마자 엄마 아빠들이 어느 정도 자리에 자리를 잡고 있었고, 사회에 자리를 잡고 있었고, 얘네들은 완전 디지털 세대 애들이고, 그렇게 고생하면서 자라는 애들이 아니라니까. 근데 지금 중국은 30년 후퇴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심할 때는 야, 이거 지금 중국 한 50년 후퇴된 것 같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잖아. 근데 제가 봤을 때는 30년 후퇴된 것 같다는 말은 일리 있어요. 말 그대로 90년대 초반으로 후퇴됐다라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럼 그때의 이런 월급과 그때의 이런 일하는 강도로 가지고 지금 그 쥐꼬리 같은 월급 받으면서 일을 할 수 있겠어? 지금 중국은 지우지울류예요. 다 지우지울류. 아침 9시 996 뭐냐, 아침 9시에 출근해가지고 저녁 9시에 퇴근해가지고 주 6일, 그래가지고 996. 지금 세대가 996 세대입니다. 과연 이 00년생들 00년 후생들이 그런 고생을 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 절대 못하지. 얘네들 일자리 어떻게 할 거야? 지금 중국은 지금 진짜 여러분들 이것만 들어도 중국의 발등에 얼마나 불이 많이 떨어졌는지 아시겠죠? 근데 지금 중국은 국민들 상대로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겁니다. 응? 우리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미국과 끝까지 싸울 겁니다. 우리는 우리 공산당을 얘기하는 거고, 여러분, 국민 여러분들은 그 대가가 되어 주십시오. 풀 뜯으면서 버티세요. 이러고 있는 거야. 2025년 실업률 어느 정도 될지 이거 제가 서울 가서 한번 제대로 조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국 실업자들, 여러분들 이거는 심지어 청년 실업률이야. 여러분들 중년 실업률은 어떨 것 같아?
제일 빨리 잘리는 게 여러분들 중국에서는요 35대면 잘려요. 35대면 짬밥이 찰 거 아니야. 한 10년 정도 찰 거 아니야. 어느 정도 진급했고 월급이 세졌을 거 아니야. 잘라버려. 야, 니한테 줄 월급으로 대학생 2명, 3명 쓸 수 있다고 잘라버려. 뭐 한국은 뭐 빠르면 뭐 4, 5전까지 있잖아. 45세 뭐 정년퇴직 뭐 이런 거 해가지고 4, 5전까지 있잖아. 중국 지금 3, 5야. 중국 지금 35면 나이 많다고 잘라버려. 그리고 30대가 가서 면접 보잖아요. 서류에서 대부분 탈락이에요. 서류에서 30대 보지도 않아. 그 정도로 중국은 지금 내부 경쟁이 심합니다. 내주엔. 여러분들 이게 한 나라가 독재를 당하면 중국이 어떻게 보면 세계에서 제일 큰 독재 나라잖아요. 국민들이 뭐 권리가 없어. 그러니 어떤 나라든 한 나라의 한 정권파가 막강한 파워를 가지면 그거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 자, 예를 들어서 미국이 만약에 국민들을 대가로 중국처럼 국민들을 대가로 쓰는 그런 나라라면 미국은 과연 어땠을까? 난리 났겠지. 뭐 데모하고, 안 그래도 지금 트럼프 반대 시위하고 있는데 데모하고 뭐 인권 어쩌고 저쩌고 뭐 지금 난리 났겠지. 실제로 트럼프는 그 일기 때 한번 뒤집혔잖아. 여러분들 대한민국은 절대 공산화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 대한민국이 공산화되는 거 한순간이야. 위가 북한이고 옆이 중국인데. 자,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한국 국민들은요 공산화된 나라의 이 삶을 절대 못 살아요. 이때까지 얼마나 자유롭게 살았는데. 근데 당신이 그게 자유가 뭔지 모르니까 그 누리고 있었던 자유를 몰랐을 뿐이지 얼마나 자유롭게 산 나라였는데 지금 그러니까 이런 거에는 한국 국민들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중국의 세력 확장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예를 들면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 중국이 한 민족을 지워버리는 기술, 중국의 세력들이 한국에 얼마까지 침투했는지 이런 얘기들 제가 많이 다뤘잖아요. 자, 오늘 얘기 요것도 한 개 해보자.